오늘은 원시인과 현대인의 힐링을 즐기는 게임입니다. 원시인들은 동굴에서 그림 그리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물고기와 덤프트럭 소라게를 잡았어요. 즉 작살로 물고기 잡는 것이 그들에게 힐링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의 힐링은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스트레스가 풀리죠. 데이브 더 다이버는 작살 사냥으로 원시시대부터 내려온 원초적인 힐링을 제공하고 잡은 물고기로 초밥집을 경영하며 자본주의 힐링도 제공해요. 주인공 데이브는 사실 식당에서 일해본 적 없습니다. 직업은 다이버인데 어쩌다 보니 서빙하고 와사비 갈고 점액성 녹차와 맥주를 뽑아줘요. 다음날은 쌀농사를 하고 있고 양식장을 관리하게 됩니다. 양식장에서 물고기 가져왔더니 식당에서 신입사원 면접 봐줘야 하고 노는 직원들 파견 보내서 간장 가져오게 시킵니다. 원래 보트에서 책 보고 휴가 즐기는 중이었는데 코브라라는 친구 말 듣고 초밥 좀 배 터지게 먹어보려다가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코브라는 반초라는 요리사를 미리 섭외한 뒤 물고기를 잡아줄 주인공도 끌어들임으로써 식당을 개업합니다. 이어서 그는 블루홀에서도 물고기 잡을 수 있게 무기 제작자 더프를 소개시켜줘요. 더프가 만든 무기는 해양생물보호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무기당 탄약이 3발 혹은 10발 이하로 제한되어 다행히 코브라가 블루홀 곳곳에 탄약 상자를 뿌려놔서 합법적으로 총을 때리갈길 수 있습니다. 피떡된 물고기 몇십 킬로씩 계속 건지다 보니 온 동네 소문이 퍼져요. 샷건과 소총으로 바다를 지배하는 인간이 있다. 접착식 폭탄으로 살아있는 모든 걸 터뜨린다. 그의 영웅 담은 고고학자부터 잡지 기자까지 퍼지다 어인족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들의 집 앞에 쳐들어온 거대 보스를 잡는 부탁도 받습니다. 그리고 어인족 카지노 가서 해마 경주를 하게 되죠. 네, 이제 어떤 게임인지 이해하셨으니 주인공 데이브에게 도움 구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 전화를 4번 해야 받는 소녀로 전화할 때마다 도서관에 있다고 끊어버려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먼저 전화 오니까 그때 똑같이 복수해주세요. 닥터 베이컨, 고고학자며 물고기 인간인 어인족을 연구합니다. 그의 조수가 코인 투자 실패로 연락이 안 돼 데이브한테 유물 조사를 의뢰해요. 근데 조수가 코인 투자에 성공했어도 연락이 안 됐을 겁니다. 어쨌든 유물 조사해야 할 스토리죠. 사토상, 잉어왕 보트를 타고 오는 아저씨로 구슬에 쥐 잡아놓고 다니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물고기 카드 수집광이에요. 더프, 소녀가 많이 나오는 모바일 게임을 좋아하며 전화하면 바쁘다고 하지만 소녀가 많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항상 시청하고 있습니다. 박자감이 좋아 치어리딩이 뛰어나며 소녀들을 서포팅하는 게 본업이에요. 부업은 총기 제작과 총기 강화고 특히 강화 실력은 너무 완벽해서 재료만 있다면 100% 성공입니다. 물고기 터트리는데 속도가 안 난다면 그를 찾아가 보세요. 반초, 일식 요리사로 호텔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영화배우가 밥 먹으러 왔을 때 상어 대가리 초밥을 만들어줘서 재판받을 뻔해요. 고객 연맥이려고 상어 대가리 내놓은 건 아닙니다. 남들이 안 먹는 생물에 광적으로 집착할 뿐입니다. 다행히 요리 실력이 좋아 깜빵에 스카웃 되지 않고 이곳 식당에 스카웃 됐어요. 인스타에 올라온 생선 날개 초밥은 고객 컴플레인이 아니라 맛에 매료돼 회춘한 고객의 칭찬입니다. 반초 스시는 춤을 가르쳐주고 불꽃놀이를 보여주며 사람 뒤통수를 파도로 때립니다. 요시에, 반초와 한때 같은 호텔에서 일했고 지금은 직원 고용을 도와줘요. 호텔을 쑥대밭으로 만든 반초의 상어 대가리 초밥을 극혐하는데 나중에 한 입 먹고 우주로 갑니다. 요시에는 반초와 같이 메마른 감정을 가졌지만 데이브의 다정함, 긍정적인 에너지에 매료되어 퇴근 후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너그러운 성격이 돼요. 데이브 덕분에 반초도 조금씩 인간다운 모습이 보인다며 술김에 칭찬도 합니다. 마키, 쌍욕해요. 욕하기 위해 한 손에 인형을 끼고 다니고 내가 아니라 인형이 욕한 거라며 자신의 폭력성을 즐깁니다. 부모님한테 좀 맞아야 버릇 고치는데 그럴 수 없어요. 아빠가 없거든요. 데이브가 그녀의 아버지 유품을 찾아준 뒤로 정신 차리긴 합니다. 사실 아직 덜 차렸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요. 목숨 걸고 아버지 유품 찾아줬는데 30번 전화 걸어도 받지 않습니다. 어쨌든 요리사가 되고 싶다며 식당에서 일하게 됐고 나중에 자르기 좋은 직원이 되어 존 왓슨, 환경보호단체 대장인 그는 유탄 발사기를 쏘며 환경 파괴를 멈추라고 합니다. 사실 그는 뒷돈 받으려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에 해적도 만나는데 해적 생김새가 존 왓슨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인물은 아니지만 정든 보스도 소개하겠습니다. 보스는 각자 맞으면 아픈 부위가 있어요. 대왕 오징어가 하나 남은 눈이라면 대왕 뱀장어는 빛나는 꼬리입니다.
화면을 뚫어버리는 보스의 사이즈에 놀랄 필요는 없어요. 보스가 당신을 6시간 동안 두드려 패는 그런 게임은 아닙니다. 몇 번 참았다 보면, 몇 번 뒤지다 보면 어쨌든 보스는 클리어 됩니다. 오늘 보스를 못 죽이면 내일 죽이면 되잖아요. 내일 또 안 되면 모레 하면 되고요. 제가 너무 겁을 줬네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소라게 보스 같은 경우 기존 보스와 다른 공격 방법을 써야 하는데 메커니즘만 알면 몇 번 만에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데이브 더 다이버는 힐링 게임이에요. 높은 난이도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격적인 단어도 쓰지 않아요. 식당 관리 메뉴에 직원 해고라는 단어 대신 이적이라는 순화된 표현을 쓰죠. 그리고 고양이, 집에 아무 기능 없는 동물 하나 있으니 힐링 게임이 맞습니다. 보스보다 더 강력한 상어가 하나 있긴 해요. 주둥아리에 톱 달고 다니는 놈이며 몸통이 피자만큼 얇고 팔대 가격은 비쌉니다. 공격 패턴은 별거 없어 보여도 주둥아리가 길어 사격거리 적응하는 게 오래 걸려요. 각 보스의 공격 패턴과 컨트롤 공략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몰라요. 대신 저의 플레이 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잡다한 폐지 수집, 초밥 장사, 잡템 팔기, 번 돈으로 장비 풀업 강화. 스토리는 안하고 게임 초반 5시간 동안 파밍해서 장비 업그레이드부터 했습니다. 작살 업그레이드를 풀업으로 땡기면 확실하게 물고기 작살내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남들 엔딩 볼 시간에 저는 스토리를 막 시작했어요. 쪼다같이. 하지만 이게 저의 플레이 방식입니다. 이런 게 재밌어요. 이건 당연한 소리지만 돈 버는 방법은 초밥 파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저는 맥주만 팔기도 했어요. 초밥은 물고기에 필요한 반면 맥주는 손님이 원하면 그냥 팔 수 있거든요. 재료가 필요 없는 1원짜리 김밥은 무시하고 45원짜리 맥주, 그릇 치울 때 얻는 팁 15원에 집중했습니다. 장사 결과는 적자였어요. 만약 직원을 다 잘라서 급여로 나가는 지출이 없더라도 손해보는 장사였습니다. 맥주 따르는 팁은 처음에 꾹 눌러 담다가 나중에 찔끔 흘리면 돼요. 글자 위까지 맥주가 담겨야 합니다. 양식장 관리. 저는 물고기 파밍 없이 식당만 돌려서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무한한 물고기 공급이 필요했어요. 양식장은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곳이고, 양식장에 물고기 채우려면 물고기 알 채집이 필요합니다. 물고기 알은 그물총으로 잡을 때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물총 업그레이드를 더프한테 3단계 시키고 더프의 화려한 총기 업그레이드 퍼포먼스를 감상했습니다. 이제 양식장에 물고기를 채울 때 어떤 물고기 위주로 채워야 할지 고민했어요. 요리 재료를 넣기로 했습니다. 요리는 가성비와 고객 만족도가 높아서 웬만하면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선택한 요리는 특초밥 세트입니다. 재료는 청출바리, 무늬바리, 타이탄 트리거 PC, 그리고 백미가 들어가요. 양식장에 몇십 마리만 잡아 넣으면 번식도 빨라서 물고기 공급은 무한으로 됩니다. 마지막 재료인 백미는 농사로 얻을 수 있어요. 오토 아저씨한테 곰치카레 먹이면 기뻐하면서 밭을 일구어줍니다. 우린 그저 잡초 제거하고 수확만 하면 돼요. 웬만하면 잡초가 생길 때마다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토양질이 60에서 70 유지해줘야 쉬지 않고 벼농사 가능하거든요. 근데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습니다. 미친 아저씨가 계속 벼를 심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어요. 방치해서 병충해에 작살난 벼를 볼 때까지 아저씨는 계속해서 심을 것입니다. 완성된 특초밥 세트 5렙 기준 한 접시당 825원, 7접시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5,775원 벌어드립니다. 여기다 맥주 팔고 팁까지 받으면 7,547원 정도 벌어요. 현재 가질 수 있는 돈이 최대 9,999원으로 제한 걸려 있는데 장사 한 번에 7,500원 정도 벌으니 돈주머니가 터집니다. 그래서 인터넷 광고로 직원들을 막 뽑았어요. 홀 직원 중에 가장 좋은 건 엘리뇨입니다. 정식 나간 스피드로 서빙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맥주 서빙과 접시 치우기까지 할 땐 솔직히 미치광이 같아요. 인생 최고 기쁨이 그릇 치우는 거라 제가 그릇이나 맥주를 케어하는 걸 참지 못합니다. 덕분에 와사비만 갈아주면 홀은 완벽하게 돌아가요. 와사비 갈 줄 아는 직원은 현재 2명인데 한 명은 요리하는 거 좋아하면서 홀 서빙 스킬 가지고 있는 맛이 간 사람입니다. 선택지는 잔디라는 직원뿐이고 스탯은 평범하지만 와사비 자동화를 위해 고용했어요. 요리사는 앞서 말한 욕쟁이도 좋지만 나중엔 요네와 유스케를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재료 손질의 고수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 적은 재료로 더 많은 초밥을 만들어요. 현재 고용할 수 있는 직원은 총 15명, 주방에 2명, 홀 서빙에 2명 넣으면 나머지 11명은 그냥 놀아요. 그래도 월급은 나가니까 간장이라도 찾아오라고 시키세요. 어인족 마을에 가면 흥미로운 건물이 한 채 있습니다. 물담배 필 것 같은 장소엔 3가지 갬블이 있으며 저는 해마경주를 좋아해요. 해마경주, 그러니까 해마 딸은 총 6개의 스테이지가 있고 우승할 때마다 어인족 머니를 얻습니다. 경주에서 가장 큰 변수는 말들의 컨디션이라 최상의 컨디션일 때 출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좋은 말들은 자기가 직접 영입해야 합니다. 심해에 사는 해마들이 폐활량이 좋긴 한데 적당히 깊은 곳에
아무래도 다크호스가 살고 있으니 잘 찾아보세요. 작은 팁으로 경쟁 상대의 말 컨디션을 랜덤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지노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돼요. 경쟁자의 말들이 컨디션 나쁠 때 경주하면 좋겠죠. 데이브 더 다이브는 장르가 무한한 게임입니다. 타이쿤부터 액션 로그라이크, 리듬 액션, 파밍 제작, 힐링 스토리, 개발팀이 넣고 싶은 거 다 때려 넣었어요. 장르 그 자체인 데이브를 따라다니며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말해주는 이야기를 즐기고 모험을 떠나보세요. 현재 스팀에서 구매할 수 있고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지스타 넥슨 부스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닌텐도 스위치 버전을 체험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더프의 응원 실력을 보여주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저희 제멋대로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도 사랑스러운 하루 되세요. Yeah.